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려는 너, 네가 여자친구한테 차인 이유가 네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면 믿겠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질 거야. 지금까지 네가 믿어왔던 연애의 모든 공식이 완전히 뒤집힐 거야. 과장이 아니야. 진심이야. 끝까지 봐. 상상해봐.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끌리는 여자를 만났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 대화를 나눠보니까 통하는 게 있었어. 웃음 코드도 맞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 처음 몇 달? 그녀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 하고 내 옆에 있고 싶어서 안달이었지. 네가 바쁘다고 하면 그녀가 시간을 맞췄어. 네가 좀 늦게 답장하면 그녀가 먼저 또 메시지를 보냈어. 네가 뭘 하든 관심을 보였고 네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 넌 생각했어. 드디어 진짜를 만났다. 이번엔 다르다. 이 사람이랑은 진짜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겠다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뭘 했냐면 항상 대기했어. 그녀가 연락하면 1분 안에 답장했어. 항상 맞춰줬어. 그녀가 원하는 식당, 그녀가 원하는 시간, 그녀가 원하는 방식. 친구들이 주말에 같이 놀자고 해도 미안 나 여자친구랑 약속 있어 하고 거절했어. 매주 다니던 헬스장도 안 가게 됐어. 혼자만의 시간에 하던 취미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 내 인생의 중심에 그녀 하나만 남겨놨어. 그녀가 네 세계의 전부가 됐어. 처음엔 좋았어. 그녀도 고마워했고 너도 뿌듯했으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하면서. 근데 슬슬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그녀의 답장이 조금씩 느려졌어. 예전엔 하트랑 이모티콘이 가득했던 메시지가 응, 그래, 알겠어, 이렇게 짧아졌어. 데이트할 때도 예전처럼 눈을 반짝이지 않았어. 핸드폰을 더 자주 봤어. 스킨십도 줄었어. 네가 손을 잡으면 잠깐 잡고 슬쩍 빼는 느낌. 그 미묘한 변화들을 넌 느꼈어. 불안했어. 그래서 더 잘해줬어.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매달렸어. 그리고 6개월쯤 됐을 때 그녀가 말했어. 우리 좀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 좀 시간이 필요해. 아니면 더 잔인하게. 미안한데 예전 같은 감정이 안 느껴져.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냥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아. 넌 무너졌어. 이해가 안 됐어. 분명 다 제대로 했는데. 착하게 했는데. 헌신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알려줄게. 이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야. 넌 실패해서 그녀를 잃은 게 아니야. 넌 정확히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잃은 거야. 그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겪는 비극이야. 너무 늦게 깨달아. 이 게임은 처음부터 착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 대체 불가능한 남자가 되는 거였어. 지금 이 말에 소름 돋은 사람. 댓글에 불꽃 하나만 남겨. 너 혼자가 아니야. 내 친구 이야기를 해줄게. 가명으로 준혁이라고 하자. 준혁이는 내가 아는 남자들 중에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놈이었어.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준혁이가 어느 날 미친 듯이 끌리는 여자를 만났어. 예쁘고 똑똑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성격도 좋고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였어. 처음엔 그녀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카톡하고, 먼저 데이트 계획을 잡았어. 준혁이한테 빠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 준혁이는 뭘 했을까? 똑같이 맞춰줬어. 아니, 사실 더 세게 밀어붙였어. 그녀가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내면 준혁이는 더 긴 메시지로 답했어. 그녀가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준혁이는 평일까지 비워놨어.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를 빼먹지 않았어. 친구 약속? 전부 취소. 매주 다니던 헬스장? 그만뒀어. 주말마다 하던 축구? 안 해. 퇴근 후에 하던 개인 프로젝트? 뒷전. 준혁이의 세계에서 그녀 이외의 모든 것이 사라졌어. 6개월 만에 준혁이는 그녀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됐어. 자기만의 궤도는 없고 오직 그녀를 중심으로만 도는. 결과가 뭐였을까? 그녀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어. 이유? 좀 부담스러워. 나 숨 쉴 공간이 필요해.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준혁이는 멘붕이 왔어. 나한테 전화해서 물었어. 형, 나 대체 뭘 잘못한 거야? 다 해줬는데. 진짜 다 해줬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게 문제야. 다 해준 게 문제야. 번역하면 그녀는 지루해진 거야. 준혁이가 상이 아니라 팬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녀가 정복해야 할 남자가 아니라 이미 정복당한 남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미 정복당한 것에는 흥미가 없어. 인간이 원래 그래. 준혁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 아마 아닐 거야. 왜냐하면 이건 거의 모든 남자가 한 번쯤은 겪는 패턴이니까. 나도 겪었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내 세계를 전부 내려놓고 그녀한테 올인했어. 그리고 매번 같은 결과를 맞았어. 그때는 이해 못했어.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떠나는 건지. 근데 지금은 안다. 너무 명확하게 안다. 자, 여기서 핵심이야. 집중해. 이 부분을 이해하면 내 연애 인생이 달라져. 매력은 친절함의 문제가 아니야. 매력은 극성의 문제야. 영어로 폴라리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서로 다른 에너지가 부딪힐 때 끌림이 생긴다는 거야. 자석을 생각해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잖아. 관계도 마찬가지야. 네가 너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녀가 그녀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세계가 만나면서 긴장감이 생기고 그 긴장감이 끌림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네 세계를 포기하고 그녀의 세계에 흡수되면 긴장감이 사라져. 끌림이 사라져. 두 개의 자석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야. 거기엔 에너지가 없어. 거기엔 흥분이 없어. 거기엔 욕망이 없어. 그녀가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네가 네 세계, 네 방향, 네 기준을 유지하느냐가 전부야. 네 목표를 버리고 네 한계를 지우고 네 루틴을 포기하고 그녀의 인생에 끼워 맞추는 순간 넌 로맨틱한 게 아니야. 넌 약해진 거야. 그리고 약함은 욕망을 만들지 않아. 동정심을 만들어. 아무도 동정하는 사람이랑 자고 싶지 않아. 잔인하게 들리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이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심리가 작동해온 방식이야.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갈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니까. 인간의 뇌는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분비돼. 일이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을 때, 여행지에서 예상 못한 풍경을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예상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뇌가 활성화되고 흥분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네가 완전히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 메시지가 와 있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메시지가 오고, 주말이면 어디 갈까 메시지가 오고. 패턴이 완전히 고정돼 있으면 그녀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될 이유가 없어져. 너는 더 이상 흥분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알람 시계처럼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 거야. 알람 시계한테 설레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잖아. 반면에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는 달라. 오늘은 답장이 빨리 오고, 내일은 좀 늦게 오고, 이번 주말은 같이 보내고, 다음 주말은 친구들이랑 보내고. 그 사이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냐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한테 연락할까?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도파민을 만들어 이 불확실성이 끌림을 유지시키는 거야. 물론 이게 일부러 답장을 늦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게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내 인생을 살라는 얘기야. 진짜로 바쁜 남자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답장이 늦는 거잖아. 그 차이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연기하는 건 금방 들통나. 진짜가 돼야 해. 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하는 게 있어. 이 부분이 많은 남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야. 넌 분명 봤을 거야. 그녀가 걔는 진짜 나쁜 놈이야 하면서도 잠 못 자고 그 남자 생각하는 거. 네가 세상을 다 줘도 안 돌아보는데 일시파는 놈한테 매달리는 거. 카톡 프사 바꿨는지 확인하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지 확인하고, 그 남자 소식에 일희일비하는 거. 그러면서 너한테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냥 이성으로는 안 보여. 이러는 거. 미치겠지? 나도 그 감정 안다. 대체 뭐가 다른 건데? 내가 뭐가 부족한 건데? 이 질문이 머릿속을 미치도록 맴돌지. 왜 그런지 알려줄게. 그 남자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세계가 확고해. 그녀는 그 세계에 들어와야 하는 거지 반대가 아니야. 그래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느껴.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할 게 없어서가 아니야. 이 사람의 시간은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의 관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너랑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넌 항상 거기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나는 나보다 네가 더 중요해. 내 시간은 가치가 없어. 내 인생은 너 없이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건 역겹게 느껴져.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이게 사실이야. 잔인하지만 현실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네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야. 그럼 소중하게 다루지? 근데 그 물건이 편의점에 가면 1000개씩 쌓여 있는 거야. 그럼 아무렇게나 다루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네 가치가 떨어져. 공정하지 않아. 아름다운 진실이 아니야. 근데 현실이야. 이 부분에서 과거가 떠오른 사람? 좋아요 한번 눌러줘. 그게 네 첫 번째 변화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 똑같은 여자가 2명의 다른 남자를 만나는 상황을 상상해봐. 첫 번째 남자. 그녀가 관심을 보이자마자 즉시 반응해. 메시지 오면 30초 안에 답장. 첫 데이트 후에 바로 다음 만남을 잡아. 2주 만에 매일 연락. 3주 만에 커플 사진 올림. 1달 만에 부모님한테 소개. 2달 만에 같이 살자는 얘기. 그의 세계는 이미 100% 그녀야. 그리고 2달 반 정도 지나면 그녀가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해. 넉 달이면 끝나. 나 아직 뭔가 진지한 거 할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서. 두 번째 남자. 그녀가 관심을 보여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메시지에 답장은 하는데 자기가 할 일 하다가 시간 날 때 해. 운동 끝나고, 일 끝나고,
프로젝트 정리하고 나서.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이번 주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이런 식이야. 만나면 확실히 집중해. 같이 있을 때는 진짜 같이 있어. 근데 헤어지고 나서 긴 메시지 폭탄을 보내지 않아. 보고 싶다, 사랑해. 이런 말을 매 시간 하지 않아. 6개월이 지나도 그녀는 완전히 빠져 있어. 왜? 그녀가 아직도 그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불확실성이 끌림을 계속 살려놓는 거야. 이건 내 의견이 아니야. 연구 결과야. 수천 쌍의 커플을 분석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인데, 독립적인 취미, 자기만의 사회적 관계, 명확한 개인 목표를 유지하는 남자의 관계는 5년 후에도 성적 매력이 60% 더 높게 유지됐어. 반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남자의 관계는 3년 안에 헤어질 확률이 3배 더 높았어. 3배. 이건 이론이 아니야. 매일 일어나는 현실이야. 통계가 증명하는 사실이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 아마 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그래도 소통이 중요하지 않아? 감정을 나누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관계의 기본 아니야? 맞아. 어느 정도까지는. 소통은 중요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때로는 강력한 무기가 돼. 근데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 네가 그녀를 내 치료사로 만드는 순간, 네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모든 트라우마, 모든 자기 의심을 그녀한테 쏟아붓는 순간 매력이 죽어. 왜? 그녀는 네 엄마가 아니니까. 그녀는 네 상담사가 아니니까. 그녀는 인생의 짐을 같이 지고 싶은 거지. 네 짐을 전부 떠안고 싶은 게 아니니까. 취약함이 매력적인 건 그게 강함에서 나올 때야. 자기 인생을 단단하게 살고 있는 남자가 가끔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면 그건 깊이가 돼. 그건 인간적인 매력이 돼. 근데 자기 인생의 방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매일 불안한 남자가 감정을 쏟아부으면 그건 깊이가 아니야. 그건 짐이야. 그리고 짐은 처음엔 들어줄 수 있어도 매일 들고 다니긴 싫어.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줄게. 2가지 상황을 비교해봐. 상황 하나. 네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그녀한테 솔직하게 말해. 사실 요즘 부모님 건강이 좀 걱정돼서 마음이 무거워. 이러면 그녀가 뭘 느낄까? 이 사람도 힘든 게 있구나. 근데 그걸 나한테 말해줄 만큼 신뢰하는구나. 이 사람 참 인간적이다. 이런 감정이 들어. 이건 매력적인 취약함이야. 상황 2. 네가 매일 불안해하면서 그녀한테 전화해. 너 나 아직 좋아해? 왜 답장이 늦었어?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나 없으면 어떡해? 이러면 그녀가 뭘 느낄까? 부담, 답답함,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이건 매력적인 취약함이 아니야. 이건 의존이야. 그리고 의존은 끌림을 죽여. 자, 이제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부분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게까지 무시하는 부분이야. 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연애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판단하지 마라. 전부 받아들여라. 그녀가 뭘 하든 이해해줘라. 맞아,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 그녀가 약속을 자주 깨. 넌 괜찮아 바쁘지 이러면서 넘겨. 그녀가 네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를 해. 넌 속이 뒤집히지만 웃으면서 넘겨. 그녀가 네 말을 무시하거나 네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참아.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넌 이해심 많은 게 아니야. 넌 현관 매트가 된 거야. 사람들이 밟고 들어오는 그 매트. 아무도 현관 매트를 존경하지 않아. 하물며 이 욕망은 절대 안 느껴.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야. 이 관계가 나한테 해가 된다면 떠날 줄 아는 남자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진실을 알거든. 존경받으며 혼자인 게 부시당하며 함께인 것보다 100배 낫다. 경계선을 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경계선을 세우는 건 자기 존중이야.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돼. 왜? 이 사람은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면 나도 노력해야 하는구나. 이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야. 반대로 네가 모든 걸 받아들이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껴.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떠나지 않겠구나. 이 사람한텐 뭘 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그 순간 존경이 사라져. 존경이 사라지면 끌림이 사라져. 끌림이 사라지면 관계는 끝이야. 자, 여기서 성적 매력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데 현실이니까 직시해야 해. 넌 아마 성관계는 사랑과 친밀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 부분적으로는. 근데 신경과학 연구가 밝혀낸 건 이거야. 여성의 성적 욕망은 선형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녀가 너랑 자고 싶은 건 네가 좋은 남자여서가 아니야. 네가 그녀 안에서 뭔가를 깨우기 때문이야.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를. 그리고 그걸 죽이는 게 뭔지 알아. 예측 가능함. 루틴. 과도한 안정감. 네가 정확히 어떻게 반응할지, 뭘 말할지, 뭘 할지 그녀가 다 알고 있으면 그녀의 뇌가 욕망의 스위치를 꺼버려. 처리할 게 없으니까. 발견할 게 없으니까. 정복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남자가 더 오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야. 취미가 있고 친구를 만나고 항상 붙어있지 않는 남자. 그 남자는 그녀에게 항상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겨.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빈 공간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이 욕망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말을 할게.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 그녀가 널 떠났을 때, 그녀가 다른 남자한테 갔을 때, 그녀가 널 버렸을 때,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야. 네가 더 이상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됐으니까. 잠깐 이 말을 좀 곱씹어봐. 그녀가 처음 너한테 빠졌을 때, 넌 어떤 사람이었어?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어.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어. 자기만의 열정이 있었어. 그 에너지가 매력적이었던 거야. 근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모든 걸 내려놨잖아. 넌 희석된 버전이 됐어. 절박한 버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버전. 그녀는 처음 만났던 너랑 헤어진 게 아니야. 네가 변해버린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야. 처음에 그녀를 끌었던 바로 그 특성들을 네가 스스로 없앤 거야. 이게 전부 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야.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의미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네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 교훈을 지금 배우지 않으면 다음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야. 그 다음에도 어느 날 40살이 되어서 혼자 앉아서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될 거야. 진실은 이거야.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네 부모님은 착하게 살아라. 예의 바르게 해라.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그리고 그건 중요해. 근데 아무도 이건 안 가르쳐 줬어. 너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너도 가치가 있다는 것.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랑받기 위해 네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너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 바꿀 수 있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를 지우는 남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해. 더 이상 관심의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겠다고 결심해. 더 이상 혼자가 될까봐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그리고 들어봐. 혼자가 되는 건 세상의 끝이 아니야. 때로는 시작이야. 너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기회야. 네가 존경하고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야.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 소홀했던 친구들한테 연락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해. 내 인생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 여자 때문이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너 자신과의 관계니까. 네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네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네가 경계선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아.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걸 멈춰. 널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걸 멈춰. 있을 사람은 있어.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둬. 붙잡지 마. 그건 네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넌 내 인생을 살아. 최고의 버전을 만들어. 관객이 있든 없든. 가치 있는 남자는 구걸하지 않아. 가치 있는 남자는 쫓아다니지 않아.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 그는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정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 그렇게 되면 넌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가치가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니까.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진짜 너를 원하는 사람은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라는 걸. 네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그녀를 선택하는 그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걸. 모든 걸 버리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가진 채로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 영상이 네 가슴을 때렸다면 지금 바로 3가지만 해줘. 좋아요 눌러.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한테 공유해. 늦기 전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 계속 파헤칠 거니까. 그리고 기억해. 지금 진실의 고통을 느끼며 깨어나는 게 잠든 채로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다. 선택은 너의 것이야. 형제,